남편 이름 밑에 자녀가 등재돼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사이에는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뭔 야.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혼인 취소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나요?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에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글쎄 남편한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가요? 아니 결혼 전에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전혀 없으셨나요? 너무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의심을 안 했는데 연애할 때 남편이랑 통화를 할 때 아이 목소리가 들렸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연애할 때? 네, 제가 아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집에 조카가 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몇 번 넘기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조카였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집에 놀러 오게도 하니까. 한두 번 그런 것도 네. 아니고. 그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제 자취방에 살면서 신혼집을 알아보던 때였어요. 그때는 혼인신고도 다 마친 상태였고 전세 대출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떼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남편이 서류를 뽑았는데 남편 이름 밑에 자녀가 등재돼 있는 거예요. 자녀가? 황당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서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뭐야? 묵비권이야 뭐야? 그래서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어릴 때 사귀던 여자친구 사이에서 낳게 된 아이라고 털어놓게 됐죠. 하는 말이 이제 어릴 때 실수였고 친권도 엄마한테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에는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근데 저는 이미 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달라질 일이 없다니. 뭔 야.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처음에는 진짜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을 해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피해자인데 저한테 이혼이라는 그 꼬리표가 남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실 수 있죠. 맞아요.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서 이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이니까 결혼까지 간 거잖아요. 맞아요. 결혼이란 게 서로의 인생을 나누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이게 신뢰관계가 깨져서 결혼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의뢰인분은 결혼 자체, 즉 혼인 자체를 없는 일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뢰인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혼인 취소요? 이 혼인 취소라는 거는 그 혼인 관계 이전에 있었던 사유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법률혼을 네. 취소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법률적으로 혼인 취소 기록은 남지만 이혼 기록은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혼인 취소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숨겼다 그랬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존재라는 거는 결혼 생활이나 혼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의 존재를 미리 알았다면 과연 결혼을 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우리 와이프가 결혼 전에 아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도 사랑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 대해서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침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경제력, 학력 이런 거를 숨겼다고 해서 바로 사기로 인한 뭐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 또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몰랐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거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의 인연을 맺을 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자녀가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양 당사자가 초혼이었는지 아이가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 책임까지 있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관련해서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전반적인 혼인 경위와 사회 통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뢰인 사연은 아이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라고 둘러댔고 또 나중에 결혼 후 가족관계 증명서 그것도 상세를 통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기망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자녀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게 구체적으로 언제쯤일까요? 지난달 초쯤이었어요. 이런 혼인 취소 청구 같이 특정한 청구는요, 불변 기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딱 그 기간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3개월인데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혼인 취소 청구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잘 됐습니다. 물론 사건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상으로도 자녀가 등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사실을 상대방이 숨겼고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혼인 취소의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혼 경력이라는 게 절대 흠이거나 낙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변호사분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를 없애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결정이니까요. 저희는 그 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떤 운세가 나올까요? 보자. 운세를 뽑아주세요. 지부작족,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 의뢰인의 현재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자성어네요. 믿었던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배신당한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 의뢰인, 빨리 사건 해결돼서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라도 꼭 해결할게요. 네, 3개월 이내 하셔야 됩니다. 네. 혼인 취소라는 제도는 단순히 결혼 기록을 지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믿고 선택한 내 결정이 이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걸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받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혼인 취소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의 어떤 힘듦에 공감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